출산할 때의 통증을 한 7점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CRPS 통증은 9에서 10점을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느껴야 하는 질병. 목숨을 잃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목숨과도 맞바꿀 만큼 여러 치료를 받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라고 하는 질병을 5년째 앓고 있는 김소민이라고 합니다. 되게 밝은 청년이었어요. 진짜 세상을 사는 게 좀 재밌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평범한 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 여름에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계속 증상이 악화돼요.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줄 알았는데 저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 당시 여름철이어서 제가 굉장히 얇은 이불을 덮고 잤거든요. 이불이 오른발에 닿으면 악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싶은 생각과 함께 지내던 와중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제 오른발에 전기가 빡 하고 통하는 통증이 빈번하게 나타나더라고요. 2018년도 8월 말 마취통증학과 첫 진료를 보게 되었는데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 통증 부위와 제 증상을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환자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치료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끝까지 진료 받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상포진에 걸렸고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는데 이거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치료를 받으라고 하시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같이 해주셨습니다. 진료실을 나와서 나 무슨 환자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 시덥지 않은 농담을 던지며 진료실을 나왔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시작한 극 초기부터 진료를 받았음에도 하루하루가 무섭도록 통증이 악화되더라고요. 초기부터 마약성 진통제도 복용하게 되었는데도 통증이 전혀 잡히질 않았습니다. 출산할 때의 통증을 한 7점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CRPS 통증은 9에서 10점을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느껴야 하는 질병이라고 해요. CRPS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저주받은 질병. 초반에는 그 표현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 투병을 하다 보니 맞더라고요. 통증 때문에 사람이 기절할 수 있다는 거를 CRPS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자극들이 전부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오른발이 통증 부위였기 때문에 양말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양말에 천이 닿으면 그게 그렇게 아플 수 없었고 당연히 더군다나 신발을 신을 수 없었고요. 샤워할 때 흐르는 떨어지는 물방울이 저한테는 쇠구슬처럼 세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리를 움직이면 다리의 움직임으로 인한 공기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통증이 유발이 돼요. 그 정도 공기만으로도 통증이 아프다 보니까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이런 거는 당연히 못 쐬고 가만히 있어도 공기 중에 기류가 흐르면서 그것조차 통증으로 느낄 만큼 모든 거를 통증으로 느끼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취통증학과에서 기본적인 신경차단술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신경차단술을 전부 받았어요. 일일이 치료명을 여쭤볼 수도 없었던 게 진료실에만 들어가면 너무 아파 있는 상태에서 저 너무 아파요. 뭐라도 해주세요. 그렇게 치료를 받아도 통증은 거의 잡히지 않아서 몰핀과 아티반이라는 진정제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향정신성 약품인데 이 마약성 진통제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사로 맞아야지만 통증에서 잠깐 숨을 돌릴 수 있는 그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제가 계속 괜찮은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고 나면 그날 저녁 정도 한 끼 정도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사를 일주일에 3번씩 맞았었고 케타민이라는 주사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정말 목숨 걸고 맞았던 치료법입니다. 병원에서도 워낙 위험한 약물이다 보니까 직계 가족이 그 3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는 채 제 옆을 지키고 있어야만 됩니다.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면서 3시간 동안 주사를 맞게 되는데 맞고 나서 또 이 부작용이 되게 심해요. 그 케타민이라는 주사 부작용이 몸이 물에 흠뻑
흠뻑 젖은 이불처럼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고 거의 죽밖에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이 소화기계나 이런 것도 다 마비가 되면서 기능을 거의 못하다 보니까 케타민 치료는 너무 위험해서 권장하지 않는 교수님도 계시고, 저는 좀 고용량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용량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대학병원이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케타민 치료를 받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서 치료를 좀 멈추게 되었는데, 목숨을 잃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목숨과도 맞바꿀 만큼 여러 치료를 받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른발이 통증 부위니까 오른발에 관련한 걸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발을 이용해서 하는 행위들을. 원래는 하나의 특정 부위로 확진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오른발, 어떤 분은 왼손, 또 어떤 사람은 왼쪽 상지 전부 다. 문제가 통증이 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발을 놔둔 상태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른 부위로 통증이 전이 되기도 해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파도 그 순간에는 막 울다가도 주사를 맞고 조금이라도 통증이 잡히면은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최대한 웃으려고 했는데, 많이 웃다 보니까 하나 생긴 해프닝이, 다른 환자분이 제가 맨날 웃고 다닌다라는 걸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교수님이 저 환자 너보다 훨씬 아픈 환자야, 그런데도 웃고 다녀라고 밝게 웃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주사 치료로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서 결국 제 몸에 기계를 넣게 되었는데요. 척수 자극기라고 해서 척추뼈를 깎아 척수막 위에 전극판을 올리고 전선을 몸 안에 넣어 발에서 올라오는 통증이 뇌까지 가지 못하도록 전기 자극을 주어 신호를 변경해주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척수 자극기 삽입을 받고 나서부터 감사하게도 정말 아주 조금씩 호전이 되었고, 척수 자극기 기계와 병행해서 CRPS 재활을 특화로 하는 병원에 가서 CRPS 재활을 같이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너무 많이 호전이 되어서 교수님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 이런 모습과 이런 삶은 기대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좋아졌고요. 물론 지금 몸에 척수 자극기 기계도 있고 약도 계속 먹고 있지만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치료를 받아가고 있고, 재활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은 절대 미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보통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기억은 미화돼서 좋은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데,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은 저한테 진짜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프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던지는 말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 분명 좋아진 사람이 있으니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고, 죽음과 굉장히 맞닿은 선에서 투병을 하고 있는데 단지 통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가족들 중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의지 가지고 이겨내, 나도 좀 어디 아파,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혹시 주위에 통증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도 아프다는 식으로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곁을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환자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